여기서 여기까지는 새로 신규 노선을 신설해서 섰다 갔다 하더라도 100km 속도는 유지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역만 쏙쏙쏙 넣어서 노선을 만든다는 거죠. 왜 여기 거기에 만들어지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151.5%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GTX가 아니라면 이렇게 많이 오를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이것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좀 즐거운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바로 GTX C노선 연내 착공을 가시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GTX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신 또 어떤 교통의 호재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많은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렇다 보니까 과연 GTX C노선으로 인한 이번 그 착공으로 인해서 수혜지는 어디가 될 것이며, 또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지, GTX 무조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꼼꼼하게 다뤄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또한 그동안 약간 소외되었던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곁들일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자료를 한번 올려서 보여드리면, 네, 오늘 발표된 내용이죠. GTX C 연내에 착공 가시화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창동 일대 지하화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풀어가면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협약안을 오늘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통과를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내 착공을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28년에 개통을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교토교통부의 핵심적인 그 보도자료 발표 내용입니다. 연내 착공하고 28년 개통하겠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늦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 교통의 어떤 사업들이 참 조금씩은 딜레이되고 지연된 일이 너무나 많아왔기 때문에 빠르면 좋겠지만,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C 노선의 연내 착공 발표에 따라 또 그동안 좀 소외됐던 지역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노선이 생기는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은요, C 노선이죠. 저쪽에 양주, 덕정 쪽에서 여기 일단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창동, 여기 창동까지 오기 전에요. 여기 노선은 그 경원선 1호선을 활용하는 노선으로 이제 일단은 역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1호선 노선을 공용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창동역에서 광운대, 청량리, 그리고 왕십리가 추가됐죠. 왕십리, 삼성, 강남 삼성, 그리고 양재, 과천 정부청사역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또 신설 노선이게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새로 신규 노선을 신설해서 이제 GTX 노선을 만들고요. C 노선을.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과천 정부청사역에서부터 인덕원, 금정까지는 여기서는 이제 1호선, 4호선이죠. 4호선을 활용합니다. 인덕원, 금정. 그래서 금정에서부터 또 수원까지는 의왕 거쳐서 수원. 여기 지역은 이제 1호선을 다시 활용을 할 거고요. 또 이 금정에서 상록수까지 다시 4호선이 또 연결되면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공용으로 4호선을 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노선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덕정부터 상록수, 그리고 수원까지 연결되는 그런 노선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드려봤는데, 그럼 왜 GTX를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갖고 좋아할까? 왜 교통의 혁신이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심플하죠. 아직까지 우리는 한 번도 이 GTX 노선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깊게 한 40m, 50m 정도 깊게 파서 거의 직선 구간으로 해서 빠르게 이 수도권에서 도심의 핵심 지역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혁신적인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좀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노선을 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주 먼 지역들, 그동안 너무 수도권의 끝이라고 느꼈던 그런 지역들조차 이 노선을 이용함으로 해서 혁신적으로 시간적인 단축을 해준다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매우 먼 거리인데 이 노선을 이용함으로 해서 시간이 완전히 압축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 이 GTX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얘가 활용도 높은가를 보면 지금 이제 표정 속도라고 해서요. 우리가 전철이나 이제 지하철 타실 때 보면 그냥 지하철 계속 달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손님을 태워서 승객들을 태우고 또 쓰고 태우고 가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평균 속도를 잰 것을 표정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노선들, 지하철들 표준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건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한 30km 시속 30 몇 킬로 정도의 시속으로 계속 표준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기 때문에 뭐 계속 신호 걸리는 거 없고 막히는 거 없기 때문에 이 지하철이 그래도 빨리 느껴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표준 속도는 30km에서 40km. 조금 이제 구간이 뭐 좀 저 지역이 먼 곳을 많이 가는 구간 같은 경우는 뭐 60km까지도 나올 급행 같은 경우 나올 수가 있기는 한데요. 뭐 9호선이나 또 6호선 일부 구간들은 20km대 속도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이 GTX는 어떻게 가느냐? 표준 속도가 기본적으로 100km예요. 시속 100km. 그러니까 섰다 갔다 하더라도 100km 속도는 유지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죠. 지금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덕정에서 삼성까지는요, 한 29분 정도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덕정에서 삼성까지 현재 운행하는 그 노선을 이용하면은 환승하고 뭐하고 하면 빨라도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시간 15분 정도를 제가 잡았는데 또 수원에서 삼성역까지도 한 27분 정도면 소요가 될 것으로 그 정도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행으로는 수원에서 삼성까지 오는 데는 빨라도 1시간 정도, 그리고 좀 더 많이 걸리면 1시간 10분을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하철만 이용했을 때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한 3분의 1 아니면 반 이상 압축하는 속도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혁신적인 교통을 우리가 또 하나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이제 올해 착공을 하겠다. 좀 늦더라도 내년 초에는 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GTX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체크해야 될까?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쩌면은 신호선 자체를 우리가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A, B, C 모든 노선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 교통 GTX에 대한 어떤 호재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좀 잘 해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돼서 이 내용을 먼저 띄워드리는데요. 자, 1번 첫 번째는요, GTX 개통력은 일단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광역 급행철도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시켜줘야 하다 보니까 역이 많으면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표준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이 속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이 많지 않아요. 그럼 역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역은 어떤 역일까요? 아주 꼭 필요한 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핵심적인 역만 쏙쏙쏙 넣어서 노선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역에 개통되는 지역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호재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무조건 호재긴 한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GTX역 개통에 따른 효용 가치가 어디가 더 높은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야 되겠죠. 있어서 무조건 좋긴 하지만 어디가 좀 더 수혜를 받을 것이냐, 어디가 좀 더 활용성이 높을 것이냐. 자, 여기 아예 없었던 곳에 여기 들어오는 것과 여기 이미 있는 곳에 여기 더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있어. 지하철역도 있고 못도 있고 다 있어. 아니면 역은 없어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그런데 역만 들어오면 더 좋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여기 원래 있던 곳이나 그냥 역만 있는 것과는 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판단이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 타는 것으로 인한 수혜지가 있고, 그리고 내려서의 수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 거기에 만들어지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덕정에 역을 만들었어요. 그건 왜 만들었을까요? 거기 사람들이 내려서 뭘 하도록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거기는 사람들이 타도록 만드는 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타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의 가치는 어디에 좀 더 집중해야 될까요? 주거에 좀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내릴 때 효용 가치가 높아진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덕정에서 타고 와서 어디 가요? 삼성역을 가죠. 수원을 가는 게 아니라 삼성역을 더 많이 가겠죠. 그리고 왕십리를 더 많이 갈 것이고 청량리를 더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청량리, 왕십리, 수원, 삼성 이런 곳들처럼 내렸을 때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것들은 그 지역에 내려서 보는 곳들은 아파트 이런 것들보다는 그 지역 자체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발하고 활용시키기 위한 입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아타거나 환승을 하거나 또 거기 내려서 무엇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주요한 신지에다 역을 넣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서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자리와 탈 때 가치가 높아지는 것 그 자체가 약간의 어떤 투자에 대한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는요. 교통의 진짜 수혜지와 또 이 호재에 따른 어떤 분위기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생기는 것 자체로 뭐 많은 곳들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교통의 생김으로 해서 정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들은 분명히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따른 간접적인 수혜 또는 이거에 따른 분위기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자리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개 차이가 뭘까요? 일단 투자에 대한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이 개통이 되는 곳은 여기 정말 개통돼서 이제 그 역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또 계속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 직접적인 어떤 개통에 대한 수혜가 크지 않은 곳은 물론 영향을 계속 꾸준히 간접적으로 받을 것이나 분명히 차이는 조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간, 분위기를 따라서 가격이 반짝 올라갈 수 있는 지역과 정말 찐으로 이 지역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호재의 임해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호재의 임해는 틀림없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역이 생기긴 하는데 과연 이 역을 이용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역을 이용하는데 내가 바로 앞에서 그냥 집에서 나와서 바로 역을 탈 수 있는 곳과 또 거기까지 한참 20분을 걸어와야 된다든가 마을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 또 환승을 해서 또 여기저기를 가야 된다든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 역의 가치가. 그리고 편의성 그러니까 환승이 굉장히 불편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잘 편리하게 세팅이 되고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여기 만들어지고 운영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계속 날을 세우고 보시고 그에 따른 차이를 우리가 계속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그냥 무조건 GTS는 무조건 좋아 라기보다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따져보고 시기별로 조금 나눠보고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이 GTS 호재를 바라보시면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GTX가 과연 정말로 그렇게 효과적인 어떤 부동산의 어떤 호재냐라는 부분을 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C노선을 이제 착공을 하는 것이니까 그동안 먼저 착공하는 노선 뭐 있죠? A노선이 있죠. A노선이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어떤 그 주변의 아파트의 시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걸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 것은 용인에 있는 기흥구의 마북동에 있는 삼거마을 삼성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뭐 대단지 아파트고 연식은 있어도 삼성에서 레미안 브랜드로 지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대형 평수도 많이 있는 아주 그런 아파트인데 자 여기가 지금 현재 구성역이라는 역을 제법 멀지 않은 곳에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성역은 분당선입니다. 분당선은 이제 그 신분당선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강남을 가긴 가지만 조금 돌아서 접근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 이 구성역 옆에 여기 지금은 제가 그려드리지 않았지만 이쪽으로 이제 이 분당선이 그 GTX A 노선이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띄워드린 자료에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좀 체크하도록 할게요. 지금 그 A 노선이 그 기공식을 2018년도 말에 했어요. 12월 말에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단기간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나 봤더니 116%, 117%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시세가. 물론 이 시기에 많은 아파트들이 뭐 이제 코로나랑 이런 것들 겹쳐지면서 다 많이 올랐긴 했지만 100% 이상의 상승률을 단기에 기록한 아파트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마을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GTX 이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세가 움직여주긴 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단계의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났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죠. 이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을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요. 여기는 분당선 라인이에요. 신분당선 라인이에요. 바로 역세권 아파트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분당선 라인의 아파트인데 여기도 비슷한 기간의 상승률을 보았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90% 정도 올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권마을 삼성 레미안이 상품성도 조금 더 오래된 아파트, 꽤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GTX 이슈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뤄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일산에 보면은 킨텍스, 여기 생기죠. 거기에 원시티라는 아파트가, 이제 신축 아파트가 대거 단지가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에도 보시면 지금 빠른 시간 단기안에 상승이 언제, 이제 2018년 말, 19년 초부터 해서, 한 2년, 3년 사이에 125%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승을 거뒀죠. 자, 그러면 일산도 꽤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네, 중산동에 이제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원시티라든가 이쪽에 킨텍스역 주변에 말고 이제 신축 아파트가 대단지 들어온 것은 이제 이 센트럴 아이파크가 또 이제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풍산역이랑 가까이 접근해 있는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을 대비해서 봤더니 한 80%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79% 정도 상승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훨씬 어떤 상승의 폭이 다르죠. 그래서 훨씬 킨텍스 원시티가 좋은 성과를 보여줬더라. 이것은 정말로 GTX의 힘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역세권 아파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이 센트럴 아이파크는 이미 풍산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GTX A 노선의 역세권 아파트라는 점이 시세를 이만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만 그러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파주는 지금 현재 노선이 저쪽 그 야당역 쪽으로 경의중앙선이 다닙니다. 근데 이쪽 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파크 그리고 쭈루룩 신축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그 아파트 중에서 가장 역과 가까이 접근해 있는 아이파크를 보자고요. 자, 운전신도시 아이파크를 보면은 여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입주하고 나서 그 2018년 말 19년 초부터 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151%, 151.5%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단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시세가 많이 안 움직였던 점도 있었지만 GTX가 아니라면 이렇게 많이 오를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데도 어떤지 궁금할 것 같은데 다른 데 비교해 보면 62.45%라는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여도 상승률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이 운정신도시 아파트가 더 많이 역세권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지금 제가 이 비교해드리는 그 것 중에 또 감안해 보실 것이 무엇이냐면 이쪽은 아예 여기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이쪽으로는 여기 없었다가 여기 아예 새로운 게 들어온 게 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GTX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파워는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진짜 GTX C노선의 수혜지는 어디일지 한번 그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럼 어디가 수혜지인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찝은 것은요. 네, 스타트하는 바로 덕정역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수도권의 저 북부의 제일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수혜들을 좀 받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물론 현재도 여기 있어요. 1호선 여기 있지만 이게 개통됨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아까 뭐 한 1시간 20분이나 걸리는 삼성까지 오는데 걸리던 그 시간을 압축해서 30분 정도의 3분의 1 정도로 확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호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덕정역 일대 아파트가 아주 많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호재가 될 수 있겠고 뭐 주변에 지금 그
요즘 한창 거래가 많은 지금 그 신도시가 있죠, 그쪽에. 근데 이제 사실 곡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이제 7호선 또 라인이 이제 연장 개통을 지금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 덕정역 같은 경우가 일단은 수혜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금정역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 금정역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또 꼽냐면, 이 지역은 최근에 시세 회복이 굉장히 좀 더딘 편에 속해요. 뭐 남부권의 아파트들 뭐 전체적으로 용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동탄, 또 평택까지도 시세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회복 속도가 더디고 좀 느린데요. 이제 지금 이렇게 여기 들어가게 된다면 일대의 뭐 삼본 신도시라든가 이때 분위기를 확 바꿔줄 수 있는 아주 호재가 되면서 조금 시세가 지금 회복하려는 그 힘을 좀 더 탄력을 받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정역 일대에 좋은 어떤 소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상록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상록수역을요. 상록수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기 또 신설되게 된 곳이죠. 자, 여기는 제가 근데 꼭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수혜지긴 수혜지인데요. 확실한 수혜지 맞아요. 왜냐하면은 아예 그 지금 4호선이 있기는 하지만 4호선 자체가 굉장히 멀게 운영되고 있고, 또 안산 일대에서는 사실 뭐 초지역이라든가 중앙역 같은 경우는 이미 좋은 노선이 신안산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은 또 그 노선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힘이 좋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록수는 딱 4호선 멀리 돌아가는 4호선 하나에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시세들이 조금 힘이 좀 약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이 노선이 개통 호재가 어떻게 보면 힘을 조금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는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는 것이 맞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상록수역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왜 여기가 상록수역이 개통역이 됐느냐. 사실 지금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천 정부청사역에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는 기존 노선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호선, 4호선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노선들이 여러 노선들이 계속 왔다 갔다 교차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GTX 노선을 갖다가 돌려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선을 좀 뺐다가 그리고 돌려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상록수역을 찍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록수역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되어서 여기는 다른 노선들처럼 자주 왔다 갔다 노선이 되는 것은 아니고 1시간에 한 번 정도 1시간에 한 번 정도 운영하는 노선으로 일단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서울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교통 여건이 4호선이라는 좋은 노선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돌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노선이고, 강남 직접 들어가는 노선이 또 아니었었는데 이제 삼성역까지 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생긴다. 이 상록수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우리가 저러한 단점, 저러한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면서 대처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원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수원 일대의 모든 아파트들의 시세가 계속 회복 추세를 계속 가고 있고 거래량도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 수원역 주변은 굉장히 좀 낙후돼 있습니다. 구도심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관리가 안 되고 좀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GTX가 들어옴으로 인해, 신호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부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환경이 많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쓰기 때문에 수원역 역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라는 차원에서 수원도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서울을 간과하면 안 되겠죠. 제가 서울은 창동역에만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뭐 다른 지역도 좋습니다. 광운대, 뭐 양재, 뭐 삼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좋지만 지금 사실 이 노원이라든가 도봉구 일대의 아파트들 시세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광운대는 미미삼이라는 아파트가 광운대역 앞에 바로 있는데, 미미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꽤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또 이번에 이제 안전진단도 통과하면서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이 창동역 주변에도 지금 상계주공이라든가 창동주공이라든가 좋은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시세 회복이 좀 더딘 상황이에요. 근데
GTX 신호선 착공해. 그리고 지하화 돼서 가기로 됐어. 이 모든 것들이 좀 확연하게 지금 결정나는 이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시세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동의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이 이슈가 좀 좋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창동 이제는 조금씩 회복세가 완연하게 보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지역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왕십리와 인덕원입니다. 자, 이 왕십리와 인덕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두 역은요, 추가된 역이에요. 왜 추가했느냐? 저거가 역이 되어야만 이 노선이 좀 더 접근성이 뛰어나지고 활용도가 높아져. GTX라는 게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라는 판단 하에 서울시에서도 요청하고 그래서 이 역이 추가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얘는 뭐의 의미가 있냐? 얘는 내일 일대의 가치가 높아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인덕원과 왕십역은요. 왕십역은 현재 지금 2호선, 5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분당선까지 연결돼 있어요. 4개 노선이나 무려 지금 현재도 이용이 되고 있는 곳인데 GTX까지 들어온다면 이거 다 연결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왕십역 일대는 왕십 역세권 개발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 위에 청량리역과 연계한 앞으로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청량리도 좋지만 사실은 청량리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곳이 왕십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매우 중요한 입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 왕십리 일대의 어떤 변화들을 끌어가는데 어떤 그 가치를 올려주는데 GTX가 또한 좋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왕십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성동구에 또 위치하고 있는 어떤 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가치 변화는 좀 주목할 만하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왕십리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인덕원. 여기도 역시 추가적으로 여기 개설된 곳입니다. 신설하기로 결정이 된 곳이죠. 왜냐하면 지금 월판선 그리고 인동선, 인덕원 동탄선이죠. 여기와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이제 4호선이 워낙 지나가고 있었고 엔드 플러스 해서 지금 이 GTX 신호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덕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 많은 변화들 주변의 개발 사업들도 대거 포진돼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인덕원 일대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서 조금 회복세가 더딘데요. 앞으로 이게 확정된 호재가 다시 시동을 걸게 되면서 조금은 회복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 두 개 지역까지 같이 더불어서 수혜 지역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물건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조금 기다리면서 이 수혜에 따른 수요가 들어오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시세 회복하는 것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상록수역에 있느냐 아니면은 창동역에 있느냐 아니면 덕정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시기와 이런 것들을 잘 저울질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내가 현재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실거주를 할 집을 찾고 있다. 라면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들 중에서 아직 시세가 빠르게 반등하지 않는 지역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신다면 조금은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GTX 호재에 따른 체크포인트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내 물건이 어느 정도까지 힘을 내줄 것이냐 과연 어떤 입지이기 때문에 어떠할 것이냐 얼마나 기간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GTX 착공 소식을 이렇게 좀 정부에 발표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호재와 더불어서 좀 말랑말랑한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부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입지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